75세 김성호 씨는 요즘 들어 자주 몸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걸 느끼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 부엌으로 물을 마시러 가다 잠깐 휘청였고 그날 이후 그는 혼자 있는 시간이 괜히 더 길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큰 사고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괜히 자식들이 알게 되면 쓸데없는 걱정을 할 것 같았고 괜히 일이 커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며칠 뒤 자식들과 통화하다가 그는 뜻밖의 말을 듣게 됩니다. 아버지, 이제는 좀 안전한 데서 지내는 게 좋지 않을까? 그 말이 틀린 건 아니라는 걸 그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전화를 끊고 난 뒤 혼자 통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잔고를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생각보다 너무 적었습니다. 평생 일만 하며 살아왔고 자식들 뒷바라지에 아끼지 않았는데 정작 지금의 나는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거의 없다는 사실이 그를 가장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밤 김성호 씨는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대로 가면 나는 내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 결정을 맡기는 사람이 되겠구나. 이 이야기는 자식이 나빠서 벌어진 이야기가 아닙니다. 누군가를 원망하기 위한 이야기도 아닙니다. 75세에 처음으로 내 노후를 누가 결정하고 있는가를 정면으로 마주한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 하나가 그의 인생 후반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노후가 무너지는 순간이 아니라 노후를 다시 붙잡는 순간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자식과의 관계를 망치지 않으면서도 내 삶의 주도권을 되찾는 방법, 그 결정적인 전환점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인생의 후반을 함께 준비하는 곳, 인생이막 살롱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7년 전 아내를 먼저 보낸 날 이후 집안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같은 집인데도 아침 소리가 없었고 저녁이 되면 더 빨리 어두워졌습니다. 75세 김성호 씨는 그때까지만 해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아이들이 있으니까 견딜 수 있겠지. 그래서 그는 슬픔을 정리할 틈도 없이 자식들 걱정부터 내려놓았습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면 안 된다는 생각, 그 생각 하나로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아내가 떠난 뒤 그의 삶의 중심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자식? 필요하다면 도와줬고 부탁하지 않아도 먼저 챙겼습니다. 내 노후보다 자식의 앞날이 더 중요하다고 믿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흘렀습니다. 통장은 점점 가벼워졌고 자신을 위해 쓰는 돈은 자연스럽게 사라졌습니다. 그는 이렇게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지금은 괜찮다. 나중에야 어떻게든 되겠지. 하지만 어느 순간 그는 깨닫게 됩니다. 자식들이 문제가 아니라 자신이 너무 많은 걸 내려놓고 있었다는 사실을. 아플 때 연락하기 망설여졌고 도움이 필요해도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괜히 말하면 자식 인생에 부담이 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때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가족을 위해 살았는데 정작 내 삶은 어디로 갔을까? 그날 밤 김성호 씨는 혼자 앉아 처음으로 자신에게 질문했습니다. 내 노후를 지금 누가 결정하고 있는 걸까? 자식인가, 상황인가, 아니면 아무 생각 없이 흘려보낸 시간인가? 이 질문 하나가 그의 인생 후반을 다시 움직이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곧 하나의 결심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아내를 떠나보낸 뒤 몇 해가 지나고 김성호 씨의 몸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계단을 내려갈 때 잠깐 숨이 가빴고 밤에 화장실을 다녀오는 길이 조금씩 불안해졌습니다. 그 사실을 자식들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아주 조심스러운 말이 나왔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혼자 계시기엔 좀 위험하지 않을까요? 그 말에는 분명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김성호 씨도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괜찮다고 말하려다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자식의 눈빛에는 불안과 책임감이 섞여 있었고 그 앞에서 부모답게 강한 척하기가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그날 통화를 끊고 난 뒤 김성호 씨는 아무 생각 없이 앉아 있다가 조용히 통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통장에 찍힌 숫자를 보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생각보다 너무 적었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일했고 자식들 필요하다 하면 아끼지 않고 도왔는데 정작 지금의 자신에게는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거의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요양원이 문제가 아니라 결정권이 없는 노후가 더 무섭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프면 누군가의 판단에 맡겨지고 돈이 없으면 선택지는 줄어들고 결국 내 삶인데도 내가 정하지 못하는 날들이 올지도 모른다는 불안이 그를 짓눌렀습니다. 그날 밤 김성호 씨는 자식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혼자서만큼은 결심을 하나 세웠습니다. 적어도 아무 준비 없이 끌려가지는 말자. 요양원이 나쁘다는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자식의 걱정을 무시할 생각도 없었습니다. 다만 그는 자신의 노후를 스스로 이해하고 스스로 결정할 권리만큼은 되찾고 싶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작은 저항이 곧 한 사람의 말로 이어지게 됩니다. 김성호 씨의 오랜 친구 최인철이라는 이름으로 며칠 뒤 김성호 씨는 오랜만에 옛 동료이자 친구인 최인철 씨와 전화를 하게 됩니다. 안부를 묻는 평범한 통화였습니다. 건강은 어떤지, 요즘은 어떻게 지내는지 김성호 씨는 늘 하던 대로 말했습니다. 그냥 그렇지 뭐. 다들 그렇잖아. 하지만 친구는 그 그냥이라는 말 속에 묘하게 묻어있는 무거움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최인철 씨가 말을 꺼냈습니다. 아주 조심스럽게 하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성호야, 너 지금 내 인생을 누가 대신 정해주고 있는 건 아니냐? 그 말에 김성호 씨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괜히 웃으며 넘기려 했지만 가슴 한쪽이 묘하게 찔렸습니다. 친구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자식들 말이 다 틀린 건 아니다. 그런데 말이야, 내가 아무 준비도 없이 결정권부터 내주면 나중엔 되돌리기 힘들다. 그날 통화를 끊고 난 뒤에도 그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결정권부터 내주는 노후. 김성호 씨는 그동안 자신이 무엇을 포기해 왔는지 하나씩 떠올리게 됩니다. 돈을 아낀 게 아니라 자신을 미뤄왔고 자식을 위했다기보다 자신의 삶을 비워두고 있었음을 처음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문제는 요양원이 아니었고 문제는 자식도 아니었으며 아무 준비 없이 흘려보낸 시간이 가장 큰 문제였다는 사실을요. 그날 밤 김성호 씨는 아주 작은 결심 하나를 합니다. 큰 돈은 없어도 된다. 다만 내 노후를 이해하는 사람은 적어도 나 자신이 되자. 그는 더 이상 막연히 불안해하기로 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의 판단을 기다리기보다 스스로 알아보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아침 김성호 씨는 집 근처 은행으로 향합니다. 그곳에서 그는 인생 후반의 주도권을 되찾는 첫 번째 행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다음 날 아침 김성호 씨는 집을 나서면서도 몇 번이나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은행은 늘 젊을 때의 공간처럼 느껴졌습니다.
설명은 복잡했고 용어는 어려웠고 괜히 모르는 티를 내는 것 같아 그동안 일부러 피하던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만큼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결정권을 되찾기 위한 첫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창구 앞에 앉았을 때 직원은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현재 자산, 월 지출, 앞으로의 생활 방식. 김성우 씨는 하나씩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아내를 잃은 뒤의 생활, 자식에게 쓰던 돈, 그리고 지금의 불안까지. 숫자는 냉정했지만 이상하게도 처음으로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막연히 두려워하던 노후가 눈앞에 펼쳐진 종이 위의 계획으로 바뀌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상담이 끝나갈 즈음 직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상황에서는 이 정도면 충분히 선택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 말에 김성우 씨는 처음으로 노후를 버텨야 할 시간이 아니라 설계할 수 있는 시간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큰 돈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월마다 쓸 수 있는 범위, 예상 가능한 생활비, 그리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구조가 하나씩 정리되었습니다. 은행을 나오며 김성우 씨는 아주 작은 변화 하나를 느꼈습니다. 불안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지만 적어도 이제는 누군가의 말에 끌려갈 필요는 없겠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노후의 안정은 돈의 크기에서 오는 게 아니라 내가 알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책임질 수 있다는 감각에서 시작된다는 것을요. 그리고 이 감각은 곧 하나의 실행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혼자가 아닌, 그러나 의존하지도 않는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은행을 다녀온 뒤 김성호 씨의 생각은 분명해졌습니다. 당장 모든 걸 바꾸지 않아도 단계적으로 안전해질 방법은 분명히 있다는 것. 요양원에 들어가는 것만이 유일한 답은 아니라는 사실이 그에게 작은 숨구멍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는 혼자 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무작정 혼자는 아니어도 된다는 걸 이제는 알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김성우 씨는 요양보호사 정은주 씨를 만나게 됩니다. 주 몇 회, 정해진 시간, 정해진 역할. 이 관계는 부탁도 아니고 동정도 아니었습니다. 분명한 계약이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낯선 사람이 집 안으로 들어오는 일, 도움을 받는다는 사실 자체가 그를 조금 작아지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깨닫게 됩니다. 도움을 받는다는 건 약해졌다는 증거가 아니라 스스로를 관리할 줄 안다는 증거라는 걸요. 정해진 시간에 집이 정리되고 식사가 챙겨지고 몸 상태가 점검되자 불안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무엇보다 큰 변화는 마음이었습니다. 혼자라는 느낌이 아니라 혼자여도 괜찮다는 감각이 조금씩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문득 김성호 씨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지금 누군가에게 맡겨진 사람이 아니라 내 삶을 관리하는 사람이구나. 그날 이후 그의 하루는 달라졌습니다. 도움은 받되 결정은 스스로 하는 삶. 이 선택은 그를 요양원에서 멀어지게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집에서 더 오래, 더 안전하게 살 수 있게 만든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안정은 다음 준비로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서도 집과 삶을 지킬 수 있도록 보다 분명한 장치를 마련하기로 말입니다. 요양보호사와의 생활이 자리를 잡아가도 김성호 씨의 마음 한켠에는 지워지지 않는 걱정이 남아 있었습니다. 지금은 괜찮지만 만약 갑자기 큰 병이라도 생기면 그땐 누가 결정하게 될까? 그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준비하지 않은 노후는 어느 순간 갑자기 남의 판단에 맡겨질 수 있다는 사실을요. 그동안 그는
유언이라는 말을 꺼내는 것 자체를 불길하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김성호 씨는 법률 상담 창구를 찾았습니다. 집의 명예, 향후 의료 결정, 혹시 모를 상황에서의 선택권, 이야기를 꺼내는 순간은 생각보다 덜 무거웠고 오히려 마음이 정리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상담을 통해 그는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유언장은 죽음을 준비하는 문서가 아니라 지금의 삶을 지키는 장치라는 사실을요. 누가 언제 어떤 결정을 할 수 있는지 미리 정해두는 것만으로도 불필요한 갈등과 오해를 미리 막을 수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 순간 김성호 씨는 처음으로 마음 깊은 곳에서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서류를 정리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건 나를 위한 준비이기도 하지만 자식들을 위한 준비이기도 하구나. 부담을 남기지 않는 것, 결정을 떠넘기지 않는 것, 그것이야말로 부모가 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배려라는 걸 그는 이제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준비는 그의 하루를 다시 안정시켰습니다. 마음이 가벼워지자 몸도 조금씩 따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김성호 씨는 한동안 자신이 아픈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돌아보니 몸보다 먼저 무너진 건 하루의 질서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이유가 없었고 밥을 먹는 시간도 들쭉날쭉했고 밖에 나갈 일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몸이 약해진 게 아니라 삶의 리듬이 사라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양보호사와의 일정이 생기면서 하루에 작은 기준이 생겼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고 정해진 시간에 식사를 하고 짧게라도 몸을 움직이는 일상. 아주 사소한 변화였지만 그는 그 변화를 의외로 오래 붙잡고 있었습니다. 하루가 다시 구분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며칠, 몇 주가 지나자 김성호 씨는 느끼게 됩니다. 숨이 조금 덜 가쁘고 밤에 잠이 조금 깊어졌다는 걸요. 그제야 그는 알게 됩니다. 건강은 목표가 아니라 결과라는 사실을요. 일상이 바로 서자 몸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김성호 씨는 창문을 열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지금 치료받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구나. 이 감각은 그에게 큰 자신감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자신감은 자식들과의 관계에도 조용한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제 그는 부탁하지 않아도 되는 부모가 되었고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변화는 말보다 먼저 표정에서 드러났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김성호 씨는 자식들에게 먼저 연락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서운해서가 아니라 급할 이유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대신 자식들 쪽에서 안부 전화를 걸어왔고 통화는 짧았지만 전보다 훨씬 편안했습니다. 말수가 줄었는데도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김성호 씨는 이제 도움을 부탁하지 않았고 결정을 미루지도 않았습니다. 자식들은 부모의 불안을 떠안지 않아도 되었고 그 부담이 사라지자 자연스럽게 웃음이 돌아왔습니다. 그제야 그는 깨닫게 됩니다. 관계를 무겁게 만들었던 건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기대가 너무 앞서 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요. 그는 더 이상 효도를 받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나를 지키는 것이 자식에게 가장 큰 효도다. 부모가 자기 삶을 관리하고 결정하고 책임질 수 있을 때 자식은 비로소 부모를 돌봐야 할 대상이 아니라 존중할 존재로 보게 된다는 걸 이제는 알게 되었습니다. 김성호 씨의 노후를 바꾼 것은 거창한 결심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현실적인 세 가지 기준이었습니다. 첫째, 기대보다 준비를 먼저 하는 것.
둘째, 돈보다 결정권을 지키는 것. 셋째, 도움은 받되 삶은 스스로 운영하는 것. 이 세 가지가 갖춰지자 노후는 불안의 시간이 아니라 내가 다시 선택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인생에도 작은 기준 하나를 남길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인생의 후반을 함께 준비하는 곳, 인생이 막 살롱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